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이 치아 건강에 신경을 쓰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으로 치과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바로 치과 공포증을 겪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정기 검진은 물론 증상이 있어도 치과 방문을 미루는 탓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 때 이제 음식을 먹으면 위에 거는 이제 덜렁덜렁하면서 음식을 씹으면은 아무래도 그게 이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아파요. 아프고 많이 불편했어요. 통증은 있었는데 진료를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치가 되더라고요.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음식물 씹을 때 조금 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도 있었고. 워낙 치과 공포증에다 긴장감, 두려움 이것 때문에 장시간 입 벌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그냥 수면 임플란트로 하기로 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했어요. 치아는 음식 섭취, 발음, 외모 등 많은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번 손상되거나 상실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가 탈락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외부로 노출된 잇몸은 시간이 지나면 치조골이 드러나거나 치열의 변화를 유발해 빠른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정원 원장과 함께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수면 치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치과 치료란 의식화 진정법을 말하는데요. 정맥에 투여된 약물에 의하여 약물 작용에 의해 환자분의 의식이 경미한 수준으로 억제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 확보가 가능하고 자발 호흡이 가능한 상태이며 물리적 자극이나 의사의 지시사항에 대해 환자분이 적절히 반응하여 치과 치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전신마취와는 달리 수면치과 치료는 스스로 호흡을 하고 의사의 지시에 대해 환자분이 적절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전신마취와 비교해서 자가호흡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보다는 치과를 내어내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항상 그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평소에도 진행해서 좀 더 안전하게 수면치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랑니를 한꺼번에 발치한다거나 턱 안에 생길 수 있는 낭종이나 종양들을 제거한 후 치조골 이식술, 치조골 성형술, 그리고 조금 더 고난이도의 상악동 골 이식술 같은 것들을 동반하여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시에도 복합적으로 수면치과 치료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구토 반사나 구역감이 심하고 치과 치료에 공포감이 정말 심한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막연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과거 치과 치료 경험에서 고생한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몸이 경직이 되면 입을 오래 벌리지 못하고 치료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는 주무시면서 전체 임플란트라던가 사랑니 발치를 다양하게 한 번에 많이 한다거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까지도 한 번에 수월하게 가능하게끔 하여 저희가 수면치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쩍 기온이 오른 수요일 아침. 김광복 씨는 이른 아침을 먹고 치과를 찾았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골 유착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골 소실로 임플란트를 못할까 봐 가슴을 졸였던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빨 하기 전에는 이빨이 우리 집안 내력이랄까 이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막 썩고 또 어떻게 부딪히 갖고 또 이렇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위에는 털리를 하고 밑에는 이제 임플란트 털리. 그 치과에서 내가 이제 위에는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경과를 지나보고 이제 나중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먹을 때 이제 음식을 먹으면 위에 거는 이제 덜렁덜렁하면서
음식을 씹으면은 아무래도 그게 이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아파요. 아프고 많이 불편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또 이제 보고 이런 게 수면 수술이 있다 이러더라고. 그냥 이렇게 고통 없이 자고 일어나면은 수술이 완료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좋은 점이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김광복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을 임시 틀니도 조금 조절 좀 해보고, 예. 그리고 수술 부위도 또 크게 문제 없이 잘 낫고 있는지 좀 제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마스크 내리시고요. 예. 이제 위에는 임플란트 2차 수술까지 다 되어 있고, 아래에도 이제 저희가 지금 6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는데요. 큰 무리 없이 잘 치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경과한 후에 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올릴 예정이니까 네. 지금처럼 임시틀니도 잘 관리하시고 네. 충분히 푹 쉬시고 예. 예, 구강위생 관리 잘 하시면 네. 저희 예정대로 예정된 기간에 이제 소요가 된 후에 음식을 잘 씻고 드실 수 있는 상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다음 진료 때 제가 또 우리 김광복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구강위생 관리 꼭 좀 신경 써주세요. 네. 네. 우리 김광복 환자분께서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위턱에는 1개의 잔존 치아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4개의 임플란트에서 지지와 유지를 얻는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시는 환자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자분께서는 틀니를 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과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기가 정말 힘드셨고요. 그리고 틀니가 항상 김치 같은 것만 씹으시면 떡떡 떨어져셔서 너무 불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엔 기존의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그 임플란트에 뺐다 꼈다 하는 틀니를 제작하셨지만 이 또한 너무 불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틀니를 안 쓰시고 이제 내 치아처럼 음식을 잘 씻고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에게 문의를 하셨고 환자분께서 과거에 수많은 치과 치료를 경험하시면서 공포와 불안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안 좋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신 거죠. 저희는 환자분께서 좀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여드리고자 환자분께서도 수면 치과 치료를 강력하게 원하셨고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게 환자분께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환자분께서는 한 번에 이제 수면 마취를 해서 위턱에 있는 남은 치아를 발치를 하고 한 번에 이제 9개의 임플란트를 위턱에는 식립을 하셨고요. 아래는 기존의 임플란트가 내 치아처럼 씻고 드시는 데는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임플란트는 다 제거를 하고 잇몸뼈를 새로 이식을 하셨고 성형술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임플란트가 잇몸뼈랑 아주 튼튼하게 결합하는 골유착이 더 강해지는, 더 견고해지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간 중이고요. 한두 달 정도만 있게 된다면 잘 씻고 드실 수 있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이 완성될 것입니다. 수면 치과 치료는 안전한 수면 마취를 위해 모니터링 기기로 환자의 혈압과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 안전하게 치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치과 공포증이 있거나 구토 증상이 있는 사람, 악관절이거나 치과 통증에 예민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시술이라고 합니다. 네, 수면 치과 치료의 장점은 임플란트 수술이라든가 사랑니 발치, 신경 치료, 충치 치료, 치아 성형, 그리고 구강 내에 턱뼈 안에 있는 종양이나 물혹 같은 거를 제거하는 그런 치과적 수술들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내원 횟수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면에 드는 듯한 진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치과 치료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두려움을 없이 임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통이 경감이 되고요. 환자분께서 치과 치료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손님들 맞이하는 개인 택시를 할 거거든. 그래서 하면 이제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불편 없이 깨끗하게 대화를 좀 하기 위해서 이걸 또 한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완성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꼭 하고 좋게 이제 남은 이제 시간 보내야죠. 근데 뭐 음식 잘 먹고 뭐 사람들하고 대화도 좋고 그러니까 바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이정원 원장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 수술 환자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모여 환자에 관한 이야기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수면 치과 치료로 진행될 수술 환자에 대해서 디스커션 할게요. 오늘 환자분의 개인 컨디션을 좀 또 면밀히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구강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오늘은 이제 하악에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4개를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 그리고 치조골 성형술까지도 동반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D 영상에서 봤을 때도 구강 내 현재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어 있고 만성 치주염이 상당히 많이 상악과 하악에 진행되어 있는 것이 우리 관찰이 되죠. 평소 하던 대로 바이탈 사인 특히 잘 면밀히 신경 써서 진행해서 환자분 큰 불편감 없이 수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파이팅! 그 시간 여유롭게 병원을 오는 김정훈 씨는 오늘 회의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긴장감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했지만 오늘은 훨씬 여유 있어 보이는 이유. 바로 수면 치과 치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마취하는 것보다는 수면이 좀 비용은 들어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서 그래가지고 수면 마취를 하게 됐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이 병원이 시설면이라든지 원장님 친절함만 하고 또 상담을 해보니까 또 신뢰감도 있었고 통증은 있었는데 이제 진료를 못 받았죠. 일 때문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치가 되더라고요.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긴장되더라고요. 오늘 그냥 편안해요. 좀 잘된 모습도 생각을 하니까 기대되는 것도 있고. 수술 전 기본적인 검사가 진행됩니다. 질환 여부, 복용 약물,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수술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어서 3D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좋은 임플란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최적의 위치에 식립해야 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 환자의 구강 내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수술에 대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김정훈 환자분께서 내원하셨을 처음 당시에는 많은 치아들이 상실이 되어 있었고 많은 치아들이 파절이 되어 있었고요. 많은 치아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좀 발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치과 치료를 해서 빨리 잘 씻고 드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도리이자 환자분께 권유해 드릴 수 있는 치료 계획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환자분을 수면 치과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한 너댓 개의 치아를 아래에서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이며 위턱에서는 모든 치아를 발치 후 상악동 고리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면 치과 치료의 과정은 일단 수술 전 단계 평가를 해야 합니다. 환자분께서 일단 내원하셔서 기본적으로 방사선 사진 촬영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구강 내 카메라로 입안 상황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안을 스캔을 해서 저희가 엑스레이 영상과 스캐너 같은 정보들을 총합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가이드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라든가 그리고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 그리고 과거에 수면치과 치료를 경험하셨던 과거력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 후에 환자분께서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런 약물들을 소량 일단 먼저 투여를 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그래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혈중 산소 포화 농도라든가 이런 어떤 바이탈 사인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환자분을 저희가 계획된 치료 수술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기 전 마취가 진행됩니다. 정맥을 이용해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 작용에 의해 의식 억제 상태가 되는데요. 정훈 씨는 상악은 전체를 발치하고 8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하악에는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있어 두려움 없이 수술을 받는 것 같네요. 깨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달라진 치아에 적응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래턱에 한 5개 정도의 치아를 발치하였고 치조골 이식술과 치조골 성형술을 동반해서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상악에서는 모든 치아를 발거한 후에 상악동 골 이식술과 치조골 성형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여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모든 치료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였고 아무래도 수술 부위가 좀 컸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다소간의 출혈과 부종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맥을 잡고 수면 치과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스테로이드도 적절히 투여하여 환자분의 통증을 케어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다수의 임플란트들이 지금 턱에 식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임플란트 위에 씹는 머리를 만들 수는 없고요. 수술 시점으로부터 윗턱은 4개월, 아래턱은 3개월 정도 경과된 후에 음식을 잘게 부수고 씹을 수 있는 상부 보철물을 만들게 되고요. 그거를 환자분 잇몸에 끼워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재내원을 통해서 환자분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잘 쓰실 수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유지 보수 관리를 하게 되죠. 모든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집으로 가게 됩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나면 비틀거림이나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1인실에서 편안히 경과를 지켜보며 쉬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다 치료가 된다면 제일 먼저 깍두기가 제일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먹어도 식감은 못 느끼거든요. 하루 정도. 고기도 그렇고. 앞니 부위 치아 물혹이 있었던 김기학 씨는 만성적인 치은염과 우식증으로 치아 문제가 많았던 환자인데요. 앞니 부위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과 공포증으로 치과 치료는 엄두도 못 냈던 그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밝아진 비결이 뭘까요? 몇 개월 전에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빨이 깨졌는데 그게 통증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씹을 때 조금 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도 있었고 깨진 이빨로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게 계속 보이니까 미관성으로도 안 좋고 조금 제 자신이 이제 조금 초라해지는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치과 그 기구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가지고 수면 치료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받기 전 CT 촬영을 하는데요. 임플란트 후 기학 씨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수술 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으로 임플란트가 잘 식립된 것처럼 보여도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은 2차원적인 뼈의 상태만 보여주어 정확한 수술 결과를 알기 위해서 CT 촬영을 꼭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유, 김기학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잘 지내셨죠? 저희 예전에 이제 수술하셨던 부위라던가 제가 또 구강 내 직접 상태 보면서 잘 아물고 있는지 잘 치유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꽉 물어보세요. 꽉 물어보시고 물고 좌우로 지글지글 비벼볼게요. 아래 임플란트 식립하신데 위에 식립하신데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께서는 오른쪽 대문니 옆에 한 3cm 정도 되는 물혹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거하고 당일날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 식립도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임플란트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 뼈가 너무나도 본인의 뼈랑 잘 어우러져서 견고한 뼈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 관찰이 됩니다. 네. 아래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그때 수면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임플란트 또한 이게 보시면 임플란트를 주변에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가 하나도 녹지 않고 잘 견고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한 수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처럼만 양치 잘 하시고 가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음식을 잘 씻고 드실 수 있도록 내 치아 같은 임플란트 위에 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기혁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는 우리 환자분께서 아주 심한 구토 반사와 구역감을 느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치아를 일부 상실하고 본인께서 임플란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충치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 집 근처 치과에 내원을 하셨었는데요. 그 치과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분의 구토 반사로 인해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하셨고 저희 병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일단 위턱의 앞니 부위에 있어 한 3cm 가량의 무록, 즉 낭종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한 2-3개 정도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다수 충치에 이완된 부위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진행하고자 저희가 환자분과 약속을 잡아 수면 상태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략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가량, 좀 길죠 사실. 그 정도가량 진행이 되었는데 3cm가량의 무록을 제거하면서 잇몸 뼈 이식을 진행하면서 임플란트를 적절한 각도와 적절한 위치에 식립하느라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술은 심플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래 또한 너무나도 심한 치아 우식에 이완된 치아를 하나 발치를 한 후에 당일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일반 보철 진료는 다 끝나신 상황이고요. 임플란트가 이제 뼈와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고류착 기간인데요. 아무래도 한 2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음식을 본인 치아처럼 잘 씻고 드실 수 있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2달 후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치과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수면 치료가 제일 좋은 그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포를 느끼지 말고 주위에 수면 치료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가지고 다시 안 오게 해야죠. 수면 치료 전 꼼꼼한 사전 검진을 통해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약물을 이용하는 진정 치료의 특성상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 이상이라든가 실신, 간질, 저혈당성 당뇨, 그리고 천식, 기도폐쇄 같은 이런 응급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면치과 치료를 하는 병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면 마취를 시행하는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료진, 안정성이 보장된 장비가 갖춰진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이 이 병원이 경험이 많은지 원장님이 숙련됐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수술하는 원장님의 이력을 꼭 확인하시고 고난이도 전체 케이스를 수면치과 치료로 많이 시행하시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케이스 포트폴리오가 많은 병원인지 챙겨보시는 것이 꼭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치아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 만큼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기 쉬워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화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상을 방치하고 참는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자신에게 맞는 치과 치료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